환절기에는 바나나 드셔야 한다는 건 아시나요? 생각만 있어도 기침, 가래, 걱정 없다죠? 환절기 건강관리법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와 고민을 모아 유쾌한 날씨 설명 토크쇼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달력 한 장이 더 넘어가는 때가 됐습니다. 네. 올해도 다가고 진짜 가을이 항상 짧다고 느껴지는데 올해도 되게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기온이 예년 기온보다 웃돌다가 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겨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계절을 하나 가을 뛰어넘고 겨울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네, 요즘에 뭐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환절기인데 이맘때 질환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감기 환자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괜찮아요? 저는 이 환절기 때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정말 악건성이라서 다 여기 좀 치고 막 이렇거든요. 그건 때안 밀어가지고. 아니야. 순간 당황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챙기는 요즘에 필수품, 립밤, 그리고 손크림, 핸드크림. 맞아. 그리고 또 좀 저는 항상 좀 저의 팁을 말하자면 그 세안을 한 다음에요. 맨날 자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고 자요. 그러면 얼굴이 촉촉하게 어때요? 좀 아, 요즘 매일 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어때요? 괜찮죠? 마스크팩 할거 별로 없구나. 저를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죠? 효과 있대요. 돈은 돈대로 쓰고. 아니, 조금 더 지나면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볼게요. 진행 중이니까. 네. 다른 분들은 요즘 호흡기 질환 같은 거 걸리는 분들도 많은데 괜찮아요? 저는 막 가을이 시작됐을 때 진짜 환절기 때마다 저는 목이 약해서 항상 목이 간질간질한데 이번엔 정말 심했어요. 목도 너무 간지러서 잘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자꾸 이 혀 뒤로 이 목구멍 쪽 계속 긁고 아니, 혀로 목구멍을 긁을 정도면 도대체 혀가 얼마나 긴 거예요? 혀가 막 뒤로 넘어가나 봐요. 기인이네요, 기인. 자, 이렇게 좀 가을이나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이런 질환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차윤희 캐스터? 저희가 함께 준비했죠? 사실 이 호흡기 질환 여러분들 방금 몇 가지 얘기하셨고 네. 또 감기 환자 많이 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호흡기 질환이랑 감기랑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치? 다르거든요. 윤희야, 너도 해봐. 다르거든요. 왜 이래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네. 진짜 고르야죠.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인데 감기겠거니 해가지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라와 윤희가 준비한 호흡기 질환. 감기야 구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맛깔용에서 또 OX 퀴즈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한번 해봐요. 이거 다들 있으시죠? 이거. 뭔가 준비가 덜 될수록 굉장히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는데 와, 여기. 준비한 게 있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은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전문의들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본 거니까 신빙성이 있고 네.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얼마나 유용한 정보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3일 이상의 고열에 심한 기침을 한다면 땡땡을 의심하라. 혹시 폐렴 아닐까요? 폐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그럼 한번 역시 답을. 아기를 키우시니까 네. 잘 아시는 것 기본 같아요. 상식이죠? 정답은요. 짜라란. 폐렴입니다. 그러니까 3일 이상 고열에다가 기침 이 두 가지 증상이 계속된다면 네. 폐렴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OX 퀴즈. 그러면 감기가 지속이 되면 폐렴이 될 수 있다. 이건 맞을까요? 이걸 한번 저희가 감기가 해볼게요. 지속되면 폐렴이 될 수 있다. 자, 일단 하나, 둘, 셋. 오. 다 오라고? 폐렴 환자들이 처음 그 질환의 시작이 감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네, 저도. 감기가 심하면 폐렴. 그런데 반전이에요. 정답은 X. 감기와 폐렴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둘 다 감염, 그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이긴 한데 일단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와 인두 등 그러니까 기도 위쪽으로 발생하는 병인데 감염병인데 반면 폐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세균이나 또 곰팡이가 폐 안에서 증식
장식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증상이 좀 가볍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는 반면에 네. 폐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기 같은 증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좀 뭐 화면 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네. 강한 기침 그리고 또 누런 가래 그리고 또 호흡곤란, 고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폐렴은 정말 위험한 게 감염성 질환 중에서 사망률 1위고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고요. 이렇게 열이 계속해서 나고 또 이제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꼭 한번 폐렴을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감기는 사계절성, 땡땡은 계절성. 이게 좀 앞에랑 분위기가, 그러니까 앞에 느낌에 좀 뭐 이렇게 리듬감을 느껴보시면 네? 무슨 말? 더 모르겠어요. 저는 감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감기랑 폐렴이랑 좀 비교를 했잖아요. 네. 폐렴 아닐까요? 또 아, 폐렴. 근데 또 위에 게 폐렴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폐렴일 수도 있지 그럴 않을까요? 수도 있죠. 맞을까? 폐렴이 계절성이에요? 찾아볼게요. 자, 정답은 그러면요 이번에는 짜라잔. 독감. 네, 독감. 독감입니다. 맞아. 감기랑 독감 흔히 많이 정말 헷갈리실 것 네. 같아요. 근데 감기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걸리는 반면 독감은 요즘 같은 가을에서 이제 겨울 사이에 네.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1일에서 한 3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그 39도가 넘는 고열에 근육통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속이 메스껍고 설사가 네, 좀 다들 한 번씩 설사 느껴보셨죠? 부분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실과 친하세요. 예. 근데 또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까지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게 바로 독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퀴즈 하나 더 드릴까요? 자, 독한 감기가 독감이다. 하나, 둘, 셋, X. 난, 이거 뭐야? 역시 우리 사연이 캐스터만 방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부러. 국어사전에 독감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기는 해요. 독한 네. 감기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흔히 의학 용어로 말하는 독감은 그 그렇죠. 독한 감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 감기랑 독감은 증상, 원인, 치료법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질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돼가지고 걸리게 되는 질환인 반면에 감기는 200여 종이 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걸리는 거고 사실 감기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푹 쉬어요. 아우 맞아요. 잘 먹고 맞아요. 푸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도 병원을 굳이 가진 않아요. 독해. 독한 문화점이요? 우리 독해. 저는 바로 병원 가죠. 네, 바로 병원. 근데 사실은 요 두 분이 똑똑한 거예요. 다 감기 같은 경우에 그냥 푹 쉬고 휴식을 그렇게 하지만 더 독해 보여요.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거지만 독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이제 감기가 푹 쉬어야 되냐면 별다른 그냥 약도 없어요. 사실 감기는. 그쵸, 딱히 약이 없죠. 잘 쉬고 잘 먹고. 근데 이제 독감은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같이 먹어주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죠.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알아봤더니 독감의 최유행 그 시기가 네. 12월부터 다음 달, 그 다음 해 봄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11월 이때 미리 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네. 최고 이제 90%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예방접종 지금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병의원에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또 하고 있거든요. 10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꼭 가셔가지고 예방접종 맞으시기 바랍니다.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정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는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계속된다면 삐리리리 의심하라.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계속된다면 저건 그냥 비염 이런 거지 않을까요? 충농증. 네. 따라란. 답은요, 알레르기성 비염. 사실 이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게 코막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감기나 충농증이랑 증상이 비슷해서 자꾸 감기약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으면 잘못될 수 있는데 이게 항우혈제라고 해서 혈관 수축제 성분이 이 약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코감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장기에 과다 복용을 했을 때 혈액이 수축돼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요즘 비염이 계속 있는데 이럴 때 코감기약 먹었거든요. 아이고. 콧물 나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근데 이게 장기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오, 거죠. 심각한 거죠. 심장에도 무리 줄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또 미세먼지 영향으로 환절기에 천식 환자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마른 기침이 3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천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꼭 살펴봐 주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 동맥 수축이 갑자기 심해져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식사 직후에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 또 심장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식사 직후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날 식사하고 바로 찬바람 쐬러 이제 산책 나갔다가는 심장 위험해요. 질환, 심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위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이제 많은 일을 하는 사이에 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 이 혈관마저 더 수축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직후에는 이제 찬바람을 되도록 피해 주시고 그거 마치 그거 아니에요? 음식 많이 먹고 바로 수영하면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그러겠다, 거거든요. 그러겠다. 무리해. 그렇죠. 그리고 또 혈압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하는 거는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환절기마다 급증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 모두 유의해서 건강하게 환절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환절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 관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따로 환절기 건강관리법 있나요? 저는 사실 요즘은 좀 멈췄는데 좀 귀찮아서 멈추게 됐는데 예전에 프로폴리스가 목 기관지 이런 데도 그쵸, 굉장히 좋고 좋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해서 네. 정말 한 2년 가까이를 꾸준히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절기 때마다 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정말 꾸준히 먹었을 때는 아프지 않았었어요. 오, 그래요? 확실히 그게 효과가 있나 보다. 있나 보다. 우리도 사 먹자. 아, 있어요? 좀 나눠줘. 좋은 거 혼자 먹고.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또 좋은 거 많이 드신다고. 홍삼이나 또. 그쵸. 네. 그건 좀 이따가 아, 얘기할 그렇구나. 건데. 내 얘기 왜 네가 하니? 전쟁터네요, 전쟁터야. 아, 그렇구나, 네. 네, 우리 유니캐스터는 건강관리법. 환절기. 저는 네. 사실 작은 거라도 진짜 꾸준히 아까 말했듯이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피를 좋아했지만 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왕이면 차를 마시는 좀 습관을 들였어요. 저 커피 마시는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아니야, 회의할 때 안 먹었어요. 정말 우리 방송 좀 진솔하게 나갑시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아니 저희 집에요 차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커피는 다 이제 넣어놓고 차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맞는, 그러니까 사실인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꿈꾼 얘기하는 아니야. 그리고요. 네. 자, 제가 또 좋은 생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그 비염을 작아진다는 방법 쉽게. 자가 진단하는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두 손을요, 여기가 부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요, 이렇게 꾹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나 이거 화장 지워지는데. 안 할래. 그 방법 그래도 알려주세요. 건강을 네, 위해서. 해볼게요. 예. 자, 꾹 눌러서 어떤가요? 좀 아프신가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건강하신 것 같은데? 손을 안 대고 계시니까 안 아프죠? 세나 선배 얼른 해보세요. 아프셔야 됩니다. 아프셔야 돼요. 좋은 건데. 자,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를 눌렀을 때 좀 아프다, 좀 통증이 느껴진다 하면 비염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근데 여기 좀 세게 누르면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누가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그 그래서 느낌이 약간의 있죠? 통증? 네. 어. 네, 그래서 이 비염 있다 이랬을 때는 자, 5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잠깐만, 뭐 파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이 팔면 뭔가 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네, 저는 그래요?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 두 손으로 아까 부비동 그곳을요. 자, 이렇게 한 줌 정도 잡아서 자,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화장은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건강을 위해서. 자, 이렇게 또 가루를 한 다음에요. 자, 손을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세로로. 자, 얼굴은 조금 웃겨지더라도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니까 자, 좀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시원하시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요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손을요, 귀를요, 잡고요. 자, 이거를 쭉쭉 밑으로 시원할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자, 이게 또 비염에 참 좋다고 해요. 되게 원숭이 같지 않아요? 되게 되게 예쁜 예쁘죠? 원숭이다. 자,
이렇게 자, 쭉쭉 늘려주시고 되게 부자 원숭이 같아. 자 마지막 자, 안 들린다. 자 마지막 자 중지의 맨 첫 마디를요. 여기를 또 그 조금 시원할 정도로 어우. 그 손톱으로 눌러주시면 좀 느껴지시잖아요. 아픈데 시원해요. 아파요? 네. 아프시면 여기 좀 코가 안 좋으시고. 아니 제가 비염이 있어요 사실. 저도 있어요. 네. 어. 아픈데 시원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5분 정도만 계속 심심하실 때, TV 보실 때 이렇게 하면 도움도 되고 건강도 챙기고. 아니 우리 유니캐스터 많이 준비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정도. 칭찬 좀 해줘. 마스크팩은 그만하는 거예요. 요거라도. 네. 환절기에는 또 이제 보온뿐 아니라 습도,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을 때 집이나 뭐 회사에서 가습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가장 적절한 그 습도가 40에서 60%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했듯이 실내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OX 퀴즈 낼게요. 네, 가습기를 사용할 때 수돗물이 정수기 물보다 더 좋다. 요것도 이걸로. 하나, 둘, 셋. X. 다 X네요. 네. 답은 수돗물이 더 좋다요. 그래요? 정말 의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수기물은 소독 성분까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이 더 번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가습기 토왕 안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염소 성분이 들어간 수돗물을 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소독 성분은 이제 소독하는 거는 염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니 저는 정수기 물이 훨씬 더 깨끗할 테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맞아. 했는데 세균이 더 번식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돗물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가습기를 틀었을 때 비염 환자들도 코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가습기 얼굴을 대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수증기가 직접적으로 코로 들어가면은 점막을 더 자극을 시켜서 비염 환자나 천식 환자한테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해요. 네, 가장 적절한 거리는 2m 떨어진 곳, 그리고 바닥보다는 높은 곳이 더 좋다고 해요. 아 높은 곳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선반 같은 데다가 얹어놓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도 저는 사실 집에 가습기가 없거든요. 네. 숯 같은 거 사다가 방방을 이렇게 해놓는데 많은 분들이 가습기 대신에 뭐 젖은 빨래나 숯 아니면은 실내에서 화분 같은 거 키우면서 맞아요, 식물들. 가습 효과를 많이 보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가습 효과가 큰 건 뭘까요? 저는 왠지 젖은 빨래인 것 같아요. 정말 효과를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이게 젖은 빨래를 방 안에 이렇게 좀 두잖아요. 그럼 몇 시간만 지나도 이렇게 꼬독꼬독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그만큼 수분이 이제 다 공기 중으로 공기중으로. 퍼졌다는 얘기니까 확실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크기의 공간 안에 1시간 동안 세 가지를 딱딱딱 놨더니 젖은 빨래에서는 무려 1시간 동안 35ml의 물이 나왔고요. 숯에서는 14mm, 그리고 작은 화분에서는 3mm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젖은 빨래 이제 가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널어 놓으시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빨래를 할 때 섬유유연제 같은 거 이제 넣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또 위험해요. 그게 또 안 좋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뭐 천식 이런 거 걸리는 분들도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른 빨래를 물에 적셔가지고 그렇게 널어두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주 똑 부러지네요. 네, 똑부러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요. 제 주변에는 감기가 좀 올 것 같다, 감기기 있다 하면 쌀국수 있잖아요. 그거를 시원하게 뚝딱 하면은 감기가 이렇게 오다가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도망간다고요? 오다가 이렇게 도망간다고. 되게 래퍼 같잖아. 근데 우리 캐스다 식구들은 좀 몸이 안 좋을 때 챙겨 먹는 음식 있어요? 저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 집은 항상 이렇게 이제 좀 추워질 때쯤 환절기 때 엄마가 이 사골국물 그 소별을 사다가 푹 구셔갖고 그거를 아침마다 그렇게 맨날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거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한철은 그냥 후딱 그 겨울은 든든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어디 여행 가기 전에. 그거 그냥 데워가지고 퍼다가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구만. 그것만 좀 해가지고 주면 되니까. 그때 감동이었는데 그리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네.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홍삼 중에서도 진액 제일 농도 높은 그거를 한 숟갈씩 맨날 아침마다 챙겨 그래요. 먹어요. 저는 원래 과일을 되게 안 좋아해서 잘 안 먹는 편인데 일부러 몸이 아플
아플 것 같다 싶으면 비타민 C 잔뜩 먹으려고 과일을 억지로라도 좀 먹는 편이에요. 지금 말한 것이 다 좋은데 이렇게 환절기 때 또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 생강. 저는 생강 추천해 드릴게요. 네. 생강이 딱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요 시점부터 한 12월 달까지 생강의 적정, 수확기거든요. 이때 싱싱하고 맛 좋은 생강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알싸한 향이 좀 진하게 나는 생강이 냄새 참 좋다고 합니다. 이 생강의 효능이 또 좋습니다. 체온도 향상시키고 또 향균 작용, 해독 작용해서 감기에 탁월한 효능을 주고요. 또 위를 좀 따뜻하게 해줘서 소화도 잘 되게 해주는데 근데 이게 잘못 보관하면 쉽게 또 썩어요. 그러니까 썩을까 봐 맞아요. 못 사겠더라고요. 나도. 근데 그 썩은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생각한 대로 조금만 썩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왜요? 그 썩은 생강에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세포를 파괴하고 또 간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감자에도 사실 싹이 나면 그 독소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독성분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조금만 썩었더라도 전체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워도 과감 없이 버리셔야 돼요. 제가 또 하나. 대미를 장식할. 아니 뭐 마지막은 항상 자기가 장식해 우리가 힘들게 이거 다 하는데 마지막 대미를 제가 장식할게요. 숟가락만 얹는. 해주세요. 네, 숟가락 네. 좀 얹을게요. 네네. 자, 이 저희 주변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식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예요? 바로 바나나예요. 혹시 아셨어요? 저 맨날 먹는데. 저도 매일 먹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데 그렇게 진짜? 좋다고 해요. 일단 바나나가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무기질과 철분이 아주 풍부하고요. 또 면역력 증강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이게 풍부해서 면역력을 많이 높여준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이렇게 생길 때 그때가 맛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싹 벗겨질 때. 어. 그렇죠. 달콤하고 맛있어. 이렇게 반점이 생길 때가 당도도 높아지고 면역력 효과도 증대되는 때라고 하니까 이때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가 안 익었을 때보다 8배나 아니, 내가 면역력 효과가 더 준비한 좋대. 건데 내가. 아니 안 하길래 지금 그래도 숟가락 얹으려고 빼야겠네. 아니 이게 실제로 올해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한 결과라고 네네. 해요. 죄송해요. 덜 익은 바나나보다 이렇게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바나나가 최고 8배까지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고. 8배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게 우리 작가님이 찾아주신 건데. 그러니까 좀 다들 바나나, 그러니까 칼칼하고 이런 거 말고요. 좀 바나나 한쪽 드시면서 건강 챙겨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절이 바뀌는 계절 환절기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자연은 부지런히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음 계절을 맞이하실 건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